시작합니다. 자, 얘기해보자고. 지금 우리는 1단원이 끝났고요. 한 주 만에 끝났지? 한 주 끝나고, 이번 주에 2단원 끝내는 게 목표입니다. 2단원 끝내고. 나머지는 이제, 3단원에 좀 집중을 많이 해야 됩니다. 1, 2단원은 스스로 복습하고 해도 충분하거든. 그게 제대로만 되면. 한 명한테는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지금 연휴가 좀 길단 말이야. 아마도 이렇게 긴 경우가 잘 없지? 잘 없었을 거야. 지금 중간고사는 보통 이제 10월 중순인데, 10월 중순, 16일? 이 정도에 시작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직은 절대 결판 난 게 아니야. 시험에서 진짜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시험 전 2주 동안 완전 몰입해야 돼. 완전 몰입해야 돼. 스스로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 그 시험 전 2주에 얼만큼 어떻게 공부했었는지, 지금까지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노력한다고 생각하고, 밀도를 높여야 돼. 알겠지? 그러면 충분히 꽤 많이 바뀐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신경을 좀 꼭 쓰자고 잘. 알겠지? 예지야? 오케이? 그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생명활동과 에너지 우리 교재가 있으니까 보면 한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이 정도만 정리돼도 돼. 그 정도로 내용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이해할 것도, 어려운 이해도 없습니다. 그래서 딱 잘 정리를 할 거고요, 우리는. 그 다음에 노폐물의 배설과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이라고 하는 게 뒤에 나오는데, 여기까지가 2단원 끝입니다. 끝이기 때문에, 요번 주에 끝내는 건 무리는 없어. 무리는 없거든. 그래서 빠르면 수요일에 3단을 좀 시작하게 될 거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3단을 시작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지금 당장, 전략을 짜보면, 신경전도라는, 영역이 있는데요. 이게 좀 어려워요. 시간이 좀 걸려. 신경전도 근수축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거 빼고, 신경계하고, 있게? 항상성, 호르몬, 또 있게? 방어작용. 요 내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연습, 재밌게 시킬 수 있어. 그러니까 신경전도와 근수축 재밌게 시킬 수 있다고. 지금 내가 재밌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혼자서 공부하면 이거 되게 재앙이 됩니다. 어려워. 그러니까, 그냥 내용을 알고 있다고 문제 푸는 거 아니라고. 유전하고 비슷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충분히 이제 유전보다는 좀 더 빨리 극복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들어서, 그 시험의 변별력을 높여야 된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걸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 방에, 이거 끝내볼게요. 시끄러우니까 이 문 닫고. 생명활동과 에너지. 끝내보자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잖아. 그지? 살아있으면 꼭 필요한 게 뭐니? 에너지 필요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 그리고 에너지가 어떻게 저장되고 표현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그 에너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부터 얘기하고 있냐면, 물질대사라고 하는 것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질대사. 라는 용어를 알고 있어야 돼. 이 물질대사가 뭐냐? 라고 누가 물어보면, 물질은 뭔지 알잖아. 어떤 물질. 물질을 대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고받는다는 뜻입니다. 주고받는다. 그러니까, 주고받는 게 뭔데? 이런 겁니다. A와 B가 있는데, C가 되고,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이걸 뭐라고 해? 화학 반응이라고 해. 화학 반응. 그지? 화학 반응인데, 어떤 화학 반응? 어떤 화학 반응? 정답.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이게 A와 B가 C가 되고 하는 거. 그지? 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하는 거야. 됐지?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다 합쳐서 물질 대사라고 한다. 라고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밑으로 내려가서 종류를 볼게요. 다행이지? 많지 않아. 두 가지야.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 예를 들어서 이 방향이 있으면 반대 방향. 이렇게 생각하면 돼.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동화작용, 두 번째 이화작용.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동화작용은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로 합성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삼각형, 사각형 이런 게 따로 놀고 있는데 얘가 뚱뚱뚱 연결돼서 세 개짜리가 줄이 되는 거야. 이런 게 동화작용이야. 그러면 이화작용은 뭔데? 반대 방향이야. 그러니까 요 동그라미, 삼각형, 사각형이 똑똑똑 끊겨서 이제 하나씩 안에 따로따로
돌아다닐 수 있게 되면 이건 이화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서 말하는 이화는 이화여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이자는 뭘 뜻하는 거냐면 이별할 이자입니다. 이별할 때 떨어진다는 뜻이야. 됐지? 화자는 뭡니까? 화학할 때 화자가 될 화자입니다. 뭐가 된다 이런 뜻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제 떨어지게 되는 작용. 얘는 이제 합성되는 작용.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나요? 그래서 물질에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이거 아니면 저거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근데 여기에 큰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큰 비밀은 아니야. 자, 삼각형, 동그라미, 형이 있어. 그지? 얘들이 있는데, 얘들이 따로 놀고 있어, 지금. 근데 이렇게 쭉 연결을 한단 말이야. 이거 합성하는 거야. 동화작용이야, 이게. 뭔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연결하면 동화작용이야, 얘도. 근데 이제 연결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니? 필요할 것 같니? 연결을 하려고. 따로 돌아다니려고 하는 애를 잡아서 같이 있으려고 하면 힘이 필요해.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결합을 시킬 때는 어떤 에너지?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결합 에너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동화작용을 하려면 어때야 돼? 원래 없던 에너지가 여기에 투입이 돼야 돼. 여기 들어가야 된다고. 동화작용이 일어나고 나면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 따로 있을 때보다 더 커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따로 있을 때보다 더 커지는 거야. 이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700원, 얘가 600원, 얘가 500, 먹태깡 5,000원.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근데 이거 다 합하면 얼마야? 6,300원이거든? 그지? 따로 돌아다니면 그랬는데 여기에 에너지가 150원, 150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결합을 하고 나면 6,300원이 아니고 6,600원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결합해서 동화작용이 일어나면 원래 떨어져 있을 때보다 에너지가 높아진다. 그러면 자, 이게 끊어지면 어떻게 돼? 끊어지면 에너지가 낮아진다라고 얘기해도 돼. 맞지? 낮아진다고 얘기해도 되고 원래 들어가 있던 에너지 값이 있잖아. 그지? 그게 튀어나와. 그지? 튀어나오니까 이화작용이 일어나면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밖으로 열이 나와. 그래서 이런 반응을 뭐라고 하냐?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해. 됐니? 이화작용은 발열 반응. 그러면 반대로 동화작용은 열이 들어가야 돼. 열이 에너지거든. 됐니? 흡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제에서나 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아마도 안 가르쳐 줬을 거야, 학교에서. 에너지 도표라고 얘기합니다. 에너지 도표. 에너지 다이어그램. 영어로는. 됐지? 에너지 도표를 보면 반응물 에너지가 Y축 값이 낮았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런 건 뭐다? 동화작용. 에너지가 흡수돼서 많아지잖아. 그지? 반대로 이렇게 뿅 떨어지는 건 뭐? 이화작용이고 발열 반응. 얼마만큼 열이 발열되는데 요 차이만큼이 발열이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에너지 차이만큼이 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어렵지 않죠? 넘어갈게요. 나서 그 다음 내용을 좀 볼게요. 이건 예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에 대한 예시. 아마 교과서에 조금 다른 형태로 다 있을 겁니다. 한번 볼게. 물질 대사의 종류라고 해서 저분자 물질, 고분자 물질이라는 표현부터 알고 있어야 돼, 윤성이는. 알겠니? 저분자, 고분자가 뭔데? 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구슬 목걸이가 있는데, 하나하나 구슬이 따로, 끊기면 물락 이렇게 쏟아지잖아, 그지? 따로 돌아다니면, 따로 돌아다니는 애들이, 작은 애들이 이게 저분자고, 얘들이 쭉 연결돼서 하나, 덩치 큰 놈이 되면 이걸 고분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분자들이 서로 연결되면 뭐? 동화작용이 일어난다. 고분자가 끊어지면 저분자가 되면서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 요 용어 기준으로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치? 저분자 물질,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산성 물질입니다. 아미노산. 뭐 만드는 놈이 이게? 아미노산이 뭐 만드는 거지? 결국 아미노산이 연결되면 뭐가 돼, 이게? 알고 있어야 돼.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 누가 안 가르쳐줘도 알고 있어야 돼. 단백질이 되는 거야, 단백질. 단백질 들어봤지, 그지? 탄단지 들어봤지? 탄단지가 뭐야? 우리 몸의 생명체 3대 영양소, 그지?
다른 물질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는 못합니다. 근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이렇게 세 가지 합쳐서 지질 중에 대표적인 지질이 뭐냐면 지방입니다. 지방. 복부 지방 이런 거. 뭔 말인지 알지, 그지? 그러니까 요 세 가지만 분해하면 아까 말했잖아. 결합 끊으면 분해하면 에너지 나온다고 그지? 그거 가지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지.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저분자 물질, 아미노산은 따로 놀고 있다가 띡띡띡 연결되면 이런 걸 단백질을 하는데, 요렇게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되는 과정은 뭐다? 동화작용, 합성하는 고분자 물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그러면 아미노산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화작용. 그지? 에너지가 발열될 거야. 됐지? 자, 그러면 다른 예시입니다. 포도당이 있어요. 포도당. 응? 포도당이 화학식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C, U, H, 12, O, U. 은빈이 알고 있지, 그지? 이거. 그지?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로 만들어져 있어. 원자가 몇 개나 합쳐진 거야? 24개. 맞지? 그러니까 원자가 되게 작은 입자인데 이게 24개나 합쳐져서 좀 큰, 덩치 큰 입자가 된 거야. 그게 포도당이야. 근데 포도당을 고분자라고 한다면 이걸 분해해서 나오는 물질은 뭐다? 저분자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됐니? 자, 포도당 뭔지 알지? 우리 설탕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탄수화물은 예시입니다. 오케이? 포도당이 분해되면 뭐가 된다? 물과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물과. 탄소, 수소, 산소로 만들어져 있으니 분해하면 무조건 물과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야. 됐지? 이렇게 되면 이화작용이라고 하고. 그때는 에너지 방출한다고. 오케이? 저분자가 되니까. 결합하고 있던 게 끊어지니까. 에너지가 나온다고. 열이 나온다고. 에너지와 열은 거의 같은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 그림을 보고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포도당이 고분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그림에서는. 그지? 근데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포도당을 계속 연결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연결해서 되게, 이제, 덩치가 커져. 식물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식물이 이렇게 포도당 쭉 연결하면 얘 이름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녹말. 들어봤지? 녹말. 그러니까, 포도당을 연결해서 녹말을 만들 때는 포도당이 고분자가 아닌 거야. 저분자인 거야.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딱 고분자다, 저분자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그지? 지금 이 반응에서 얘가 고분자인지 저분자인지 판단을 해야지. 이 물질은 뭐다 이렇게 얘기를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지. 됐지? 그러니까 포도당이 녹말로 합성되는 반응에서 저분자는 포도당, 고분자는 녹말입니다. 식물에서는 그렇게 녹말로 합성해요. 포도당을 쭉 연결해서 녹말을 만들지. 쌀, 감자, 고구마를 만드는 주 원료가 녹말이야. 됐니? 그러면 동물에서는 포도당을 합성하면 뭘 만들게요? 이거 생명과학에서 배웁니다. 글리코젠. 3단원에 나오지. 그지? 3단원. 글리코젠이 됩니다. 그러면 그 반응에서도 어떻게 되는 거야? 포도당은 저분자고 이게 쭉 연결돼서 합성된 글리코젠은 고분자가 되는 거 알겠지? 이제? 오케이?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관점에서는 뭐다? 포도당이 고분자고 물과 이산화탄소가 더 쪼개진 거니까 저분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되죠? 넘어갈게. 자, 이제 좀 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대사라고 하는 거 동화작용, 이하작용이 뭐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야 지금? 에너지와 관련이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동화작용이 되면 이제 에너지가 흡수되고 이화작용일 때 에너지 방출한다고 했잖아. 그지?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에너지와 관련이 있고,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소단원에서 하려고 하는 게 뭔데? 생명 활동을 하려고 하면, 내가 이렇게 수업을 하려고 하면, 내가 밥 먹고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표현을 해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렇게 물질 대사를 가지고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거든. 생명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됐죠? 한번 볼게.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첫 번째, 세포호흡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포호흡. 세포가 호흡을 한대. 세포가 숨을 쉬니 이렇게 숨 쉬어? 아니지, 그지? 그거 아닙니다. 근데 원래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원래 호흡이라고 하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기체 교환하는 걸 호흡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호흡을 하고 있어? 지금 숨 쉬고 있지, 그지?
이거 이제 세포가 하는 기체 교환하고 비교했을 때는 바깥에서 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숨 쉬는 걸 뭐라고 하냐면 외호흡이라고 해. 외호흡. 바깥 외자를 써서. 그러면 세포호흡을 뭐라고 하면 되겠니? 내호흡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겁니다. 내호흡. 안쪽 호흡. 됐죠? 막 세포가 들썩거리면서 숨 쉬는 건 아니야. 근데 산소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나와. 외호흡할 때도 우리는 산소를 들이마시고,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습니다. 뭔지 알겠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세포, 다시 볼게. 세포 내에서 영양소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잠깐, 난 이런 말 아닌데, 아까. 그지? 봐봐. 세포 내에서 영양소를 분해할 때 뭐가 필요하게요? O2 필요.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산소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세포호흡을 하려면 세포 안으로 산소가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가, 말아. 은민아, 가, 말아. 세포 안으로 산소가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되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던 세포가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 내뱉는 거. 이걸 이제 세포 내호흡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정확하게 말하면, 윤성아? 정확하게 말하면 세포호흡과 내호흡은 조금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의, 지금은 같다라고 지금 이해를 해도 됩니다. 됐죠? 외호흡과 비교해서. 그지? 우리가 진짜 허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들이마시는 호흡하고 비교해서 내호흡이 세포호흡에 가깝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고. 자, 됐죠? 왜 이걸 호흡이라 하냐면 결국 영양소 분해할 때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지? 이걸 호흡이라 한다. 오케이? 우리가 들이마시는 것처럼. 오케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영양소를 어디서 분해하는데? 라고 하면 세포 전체입니다. 세포 전체야. 근데 세포 전체 중에 어디서 가장 집중적으로 분해하는데? 좀 다르지, 말이. 이렇게 말하면 뭐다? 마이토콘드리움, 미토콘드리아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에서 아주 의욕적으로 그 영양소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야. 에너지를. 오케이? 다음 그림 한번 볼게. 그래, 미토콘드리아 그럼 결국 뭐 하는데? 영양소의 대표 영양소가 포도당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 중에 대표적인 음식이 뭐야? 예지야? 너는 대표적으로 뭘 먹니? 정답? 딱 내가 기대한 거야. 그 왜 그러냐면 쌀밥 있지? 쌀밥 외에도 반찬도 있잖아. 먹잖아. 근데 반찬은 매 끼니마다 똑같은 걸 먹는 건 아니잖아. 근데 밥은 계속 먹잖아. 그지? 주식이지, 주식. 주식이 쌀밥이야. 마찬가지야. 우리 몸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의 영양소 분자가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거의 지배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분자는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이 어디서 흡수하는지 아니? 밥. 쌀밥에서 흡수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주식에서 흡수한 포도당, 그지? 이게 주 원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아까 봤던 아미노산 있잖아, 그지? 그리고 지방, 이런 거 다 영양소야. 에너지 만들어낼 수는 있어. 근데 그걸 기준으로 설명은 안 합니다, 교육과정에서. 포도당으로만 설명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것만 영양소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포도당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 산소하고 만나. 포도당이 산소하고 만나. 그럼 포도당이 어떻게 되게? 이화작용으로 아까 어떻게 됐었어? 분해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되지, 그지? 여기 있네. 그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면서 뭘 만들어내냐면, 에너지 물질을 정확하게, 에너지를 만들어낸다고 해도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에너지 물질. ATP,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아데노신 3인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산기가 3개가 붙어 있습니다. 인산이라고 하는 놈이 3개가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지? 아데노신 3인산, ATP를 만들어내고, 또, 놓치면 안 됩니다. 열도 발생합니다. 미토콘드리아 따뜻한 애야. 그래서. 계속 분해시키면서 열이 발생하고 있는 거야. 난로 같은 애야, 난로 같은 애. 뭔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열만 발생하는 경우가 없고요. ATP만 만들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둘 다 같이 만듭니다. 항상. 오케이? 이 열은 어디 쓰게, 윤성아? 그렇지. 체온 유지에 씁니다. 이 열을. 그지? 우리, 영하 온도인 겨울에도, 그지? 체온은 거의 36.5도에 가깝잖아, 그지?
그렇게 이제 우리가 먹은 영양소를 가지고 분해시키면서 어디서? 미토콘드리아에서 분해시키면서 열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지요? 밑으로 내려갈게. 자, 1번부터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보자고요. 자, 1. 주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아까 내가 얘기했지. 뭐라고? 지금 이 과정,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포 안에서 일어난다고 보면 되고, 근데 미토콘드리아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난다고 했지.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주로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 두 번째, 세포호흡 과정에서 에너지는 조금씩 단계적으로 방출됩니다. 계단형으로 에너지 조금씩 밑으로 떨어지는 거야, 에너지가. 그러면서 요 차이만큼이 뿅뿅뿅뿅뿅 나오거든? 이 나오는 에너지 가지고 뭐 만든다? ATP, 열, 이런 거 만든다. 왜 단계적으로 방출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포도당의 에너지를 한 방에 빡 방출시키는 게 뭐게요? 태우는 겁니다. 연소야, 연소. 우리 몸에서 연소가 일어나면 돼, 안 돼? 우리 죽지. 그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제 방출하면서 이제 따뜻한 열 정도가 나올 수 있게 하는 거지. 한 방에 훅 떨어뜨리면서 불나게 하진 않는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만 알아두셔도 됩니다. 조금씩 단계적 방출 에너지. 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 그러니까 포도당에서 이산화탄소 물이 되려고 하면 불태우면 한 방에 되는데, 우리 몸 안에서는 이제 조절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드는 거지. 한마디로 이산화탄소 물은 뭐야? 에너지가 높아, 낮아? 되게 낮아. 그래서 나는 이산화탄소 물을 뭐라고 한다? 에너지 거지 분자. 에너지 거지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자, 세 번째 볼게요. 세포호흡으로 방출된 에너지 중 일부는, 그러니까 여기 뿅뿅뿅뿅 방출되고 있지, 그지? 이 에너지 중 일부는 뭐라고? ATP라는 물질 아까 봤지? 그리고 또 일부는 뭐? 열도 있었지, 열. 그지? 나머지는 열로 방출된다고. 이거 어디에 쓴다고? 체온 유지에 쓴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자, 나머지는 열로 방출된다. 밑에 뭐? 체온 유지. 이렇게 써두시면 됩니다. 쓰라고, 쓰랄 때. 욕한 거 아니고, 그지? 쓰라고. 체온 유지라고 쓰라고. 체온이 썼어, 그지? 그지? 썼지? 그지? 쓰고 있네. 은비 썼니? 잘했어.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됩니다. 안 어렵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데는 문제에서 틀리면 안 돼. 시험에서 틀리면 안 돼. 한번 쫙 정리하고는 거의 뭐 95% 이상 맞춰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야? 세포호흡 얘기하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영양소를 분해해서 나오는 에너지를 어떻게 다른 분자로 모양을 바꾼다고 했어. 그 이름이 뭐냐? ATP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ATP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됐지? 그러면 ATP가 뭔지를 볼게. 뭐라고 할까? 적절하지 않은 예시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 마카오에 이제 그 호텔마다 뭐가 있니? 도박장이 있지. 그런 게 있어요. 다음에 분명히 너네도 가볼 거야. 간단 말이야. 거기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오지. 올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제 그 게임을 하려고 하면, 게임을 하려고 하면 이제, 돈을 걸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전 세계의 돈이 다 다르지. 달러도 있고, 원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고, 할 거 아니야. 파운드도 있고, 뭐, 유로도 있고, 뭐, 그지? 다르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 게임장 안에서는 혹시 들어봤니? 코인이라고, 바꿔서, 빨간색, 동전 같은 거, 파란색 동전, 금색 동전, 뭐, 이런 걸로 바꿔서 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게 돈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해서 이제 내가 얼마 땄어. 우르르 땄어. 그러면 이제, 이 게임장에서 나갈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환전소 가서 바꿔 가야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거하고 비슷한 거야. 뭐냐면, 우리가 먹는 영양소는 여러 종류란 말이야. 근데 우리 몸에서 쓰는, 우리 몸을 도박장이라고 도박장을, 그 뭐라고 하지? 카지노. 그지? 카지노라고 생각하면 돼. 몸에서 쓰는 에너지는 여러 종류가 되면, 되게 복잡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보편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물질을 딱 선택해서 여러 종류의 영양소를 분해해서, 이화작용을 분해해서, 만들어진 열 또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물질을 선택을 한 거야. 그게 뭐냐? ATP야. ATP. 됐지? 저장한 형태가 ATP야. 자, 볼게요. ATP는 일단은 아데닌과 리보스의 3개의 인산이 결합된 형태다. 그랬지?
밑줄 안 꺼도 돼, 뭐, 밑줄 꺼. 뭐 밑줄 건다고 뭐 좀 더 알게 되니? 그건 아니잖아. 그지? 좀 이따 내가 연습시킬 거야. ATP는 ADP와 한 분자의 무기인산. 무기인산에 동그라미만 좀 해줄래? 무기인산. 무기의 반대는 뭐게? 사랑? 아니지. 무기 이거 아니다. 부두두 이건 무기 아니야. 이건 유기물, 무기물 이런 말 할 때 예를 유기물은 막 단백질 뭐 이런 거, 무기물은 막 쇠 이런 거 무기물이야. 됐지? 이렇게 얘기할 때 무기야. 무기인산. 오케이? 으로 분해돼서 저장되었던 에너지가 방출된다고 했지, 그지? 자, 이제부터 내가 하는 걸, 이 빈 공간이 있으니까 내가 그리는 걸 같이 따라 그립니다. 자, 첫 번째, 동그라미. 그랬어요? 동그라미. 아, 작게 해야 돼. 네, 동그라미. 너무 크게 하면 큰일 난다. 자, 두 번째, 오각형 만들어. 할 수 있어야 돼, 이걸. 됐나요? 오각형 만들어. 그런 다음에 여기에 어느 한쪽에는 오각형을 하나 또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그 연결해서 육각형을 그려줄 때. 그리고 어느 한쪽에는 양쪽 끝에 여기에 P, 마이너스, P, 마이너스, P, 마이너스 이렇게 세 개의 P는 알파벳 P입니다. 그치? PPP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야 됐어? 이제 얘기할게. 자, 이 그림이 뭐냐면 ATP야. 얘 이름이 ATP. 자, 왜 이게 ATP냐 하면 이 오각형이 있지, 그지? 이 오각형이 리보스라는 당이야, 당. 포도당 할 때 당 같은 거야. 됐니? 리보스. 그 다음, 여기 육각형, 오각형 연결되어 있는 게 얘 이름이 뭐냐면 아데닌. 이라고 하는 염기야, 염기. 얘는 염기.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혹시나 이런 구조적으로도 뭐 따져야 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좀 어렵게 되거든. 응? 적어 두세요. 염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P가 각각이 뭐다? 인산이야, 인산. 인산, 인산, 인산. 됐나요? 자, 얘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아, 대, 노, 신 이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인산이 몇 개 있어? 세 개 있지, 그지? 세 개의, 가 영어로 뭐지? 세 개. three지, 그지? 근데 우리 이 학문을 할 때는, 대학교에서 똑같습니다. 학문을 할 때는 이거 세 개의라고 할 때, tree라고 합니다. 이거 나무 아닙니다. tri라고 합니다. tree. 됐니? 그 다음에 인산을, 물에 녹아있는 인산을 뭐라고 하냐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써볼게. 그냥 phosphate 라고 얘기합니다. 뭐는 알아야 되냐면 그래서 요 연결한 게 아데노신이고 여기 인산이 3개 있으면 트리인산 3인산 그지? 트리가 3이지 3 그지? 3인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데노신 3인산 이게 ATP다. 그래서 이니셜만 따서 ATP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 봐봐. 인산이 3개 연결돼 있지. 근데 하나가 떨어져. 딴 데 가. 떨어져. 그럼 떨어진 게 하나 있겠지, 그지? 딴 데. 결합 안 돼 있지? 그럼 인산 몇 개 붙어 있어, 지금? 2개 붙어 있지. 근데 아데노신은 똑같지?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아데노신에 3개가 아니고 2개라고 지으면 되겠지, 그지? 2개라는 의미가 뭐냐면 다이라고 하는 거야, 다이. 하나, 또 떨어져. 없어. 하나면 뭐라고 하냐면 모노라고 합니다. 모노 스테레오 할 때 모노. 됐니? 그러니까 아데노신에 인산이 3개 붙어 있으면 ATP, 2개 붙어 있으면 ADP,
하나 붙어 있으면 AMP라고 합니다. 요거 다 알아두세요. 됐나요? 모노니까 M. 어렵진 않지. 좀 생소하지만 어렵진 않지. 그지?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될 것 같네요. 자, 여기 딱 하나만 더 필기하는데 문제에 나올 수 있어. 이 표현이. 자, 이렇게 인산이 여기 아데노신에 붙어 있으면 그냥 이렇게 이름에 지으면 돼. 근데 떨어져 있는 거 있지. 떨어져 있을 때 얘를 뭐라고 하게? 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통 P, I 소문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떨어져 있는 인산을 우리나라 말로 뭐라? 아까 나왔었어. 무기인산이라고 하는 거야. 떨어져 있는 이 P-를 PI라고 보통 표기하고 이건 무기인산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다. 괜찮지? 이 정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필기는 끝났고요. 요거 알아두면 되는 거지. 봐봐. 우리 동화적용, 이하적용 배웠잖아. 그지? 그럼 얘들이 어떻게 하는 건데? 주로는 ADP에서 두 개 붙어 있는 거. ADP에서 뭐야? 무기인산이 하나 더 붙으면 뭐야? 여기에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는 거야. 맞지? 결합에.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잘 봐. 생각 좀 연결해봐. 포도당을 분해하면 에너지가 나와. 이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ADP에 PI를 붙여줄 수가 있는 거야. 그 에너지가 여기 저장이 되는 거지. 포도당을 분해할 때 나오는 에너지 여기에 저장되는 거야. 왜 여기에 저장하는 거 아니?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얘기를 해볼게. 일단 시도를 해볼게. 왜 ATP에 저장하냐? ADP하고 PI를 붙여서 왜 ATP 이 결합 에너지로 저장하냐? 영양소 에너지를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일반적인 이런 결합 있잖아. 탄소가 연결됐다는 거야. 그냥 누가 연결된 거야. 결합. 이 결합 에너지는 보통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요즘에 새우깡 하나 얼마지? 1,000원이라 할게. 됐지? 불만 없지? 새우깡 하나 1,000원이야. 포테토 칩은 얼마지? 1,400원 정도 할게. 조금 비쌀 것 같아. 그지? 뭐 먹대깡은 요즘에 지금 막 4,000원 이러더라. 그 소매가는 한 1,500원, 2,000원인데 그 웃돈이 붙어가지고 레어템 예전에 허니버터칩처럼 레어템이 돼버려서 뭐 그렇더라고. 그래.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필요한 어떤 반응들이 있을 거야. 그지? 거기 에너지를 줄 수 있어야 되겠지. 맞지? 에너지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에너지를 이제 우리가 과자로 생각하면 윤성아 600원짜리도 있고 1,100원짜리도 있고 7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고 뭐 이런 거야. 근데 이렇게 에너지가 필요한 그 반응에 그 하나짜리 반응의 최대 에너지 값이 예를 들어 1,300원이라고 하자. 그지? 1,300원을 하자. 그러면 그 1,300원을 주기 위해서는 아니 봐봐. 1,300원짜리 사면서 애지야 900원 내면 돼 안 돼? 도덕적으로. 이거 절도지. 안 되지 그지? 자연현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니? 안 일어나.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뭔가 어떤 에너지 가치가 되는 반응을 유발시키려면 그거보다는 같거나 더 큰 에너지를 줘야지만 일어나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 결합은 에너지라고 했잖아. 근데 보통 결합은 보통 그 에너지 가치로 봤을 때 한 600원, 700원 요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인산과 인산이 결합하고 있는 거는 얘들이 둘 다 음이온이거든. 음이온. 음이온끼리는 반발에 아니면 인력이 있어. 밀어내지 그지? 밀어내는 걸 억지로 결합시켜야 된단 말이야. 이게 음이온과 음이온이 있는 거. 마이너스라고 하는 게 음이온입니다. 됐나? 억지로 결합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 결합 에너지가 비싸.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야지만 결합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결합을 딱 끊으니까 1,35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결합 하나 딱 끊으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에너지가 필요한 하나씩의 반응들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합리적이지. 결합 에너지 중에 꽤 높은 거, 그지?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을 만큼 꽤 높은 걸 딱 찾은 거야. 자연이, 이 대자연이 찾아서 우리 몸에도 침팬지 몸에도 식물에서도 세균에서도 다 이거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ATP 중에 이거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요거 분해해서 에너지로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포도당 분해해서
ATP에 저장합니다. 근데 포도당 하나를 분해하면 포도당 덩치 되게 크거든. 결합 되게 많거든. 아까 24개의 원자가 결합하고 있었잖아, 그지? 엄청 많거든, 그지? 포도당 하나를 분해하면 ATP가 몇 개 나오는지 아니? 이론적으로 38개까지 나올 수 있어. 지금 우리 교육과정에 생1, 생2 포함해서 현실적으로 32개까지 ATP가 만들어진대. 자, 얘기해볼게. 아니, 왜, 중간에, 아니, 포도당 분해해서 그냥 에너지 쓰면 되는데 왜 ATP에 다시 저장했다 쓰지? 라고 물어보면 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에너지가 필요할 때마다 포도당을 분해해서 쓰면 포도당에 있는 에너지를 다 쓰지 못하고 대부분의 에너지는 버리게 될 수가 있다고. 조금 다르게 얘기해 볼게. 지금 이 ATP의 그 가격은 1350원이라고 아까 내가 얘기했지, 그지? 1300원짜리 사는데 1350원 쓰는 건 그다지는 아깝진 않아. 근데 자연현상은 GS25하고 달라. GS25에서는 1350원을 내면 이 선 사람이 내면서 50원을 돌려줄 거야. 맞지? 잔돈이 있다고. 그렇지? 자연현상에는 잔돈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써야 된단 말이야.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포도당 하나당 뭐야? 32개의 ATP를 만들어낼 에너지 가치가 있다고, 포도당은. 그러면 하나의 반응, 은빈이를 공부를 잘하게 만드는 어떤 하나의 반응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포도당 하나를 쓰면 이거 너무 아까운 거야, 포도당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제 요건 이해될걸? 새우깡 하나 사는데 ATP 하나 쓰면 되는데 5만원 걸 내고 잔돈을 못 받아. 안 억울해? 억울하지, 그지? 그러니까 포도당을 직접 안 쓰는 거야. 너무 고액권이야, 포도당은. 우리 몸에 에너지가 필요한 반응을 유발하기에는 너무 고액권이니까 그걸 쪼개서 잔돈을 만들어서 충분한 잔돈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잔돈이 뭐다? ATP다. 이해됩니까? 이렇게 이렇게 알고 있으면 정확한 겁니다. 지울게요. 밑으로 내려갈게. 좀 지루하겠지만 한 방에 끝낼게. 요 소단은. 자, 사람이 기관계에서 내용이 나오거든요. 요거까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기관계 한번 볼게. 기관계. 자, 잠깐만. 배우지 않았나?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돼. 맞지? 세포가 모이면 뭐가 되게? 조직이 돼요, 조직. 비슷한 세포가 딱 모여있으면 조직이야. 근육 조직하면 근육 세포들이 모여있는 거야. 피부 조직하면 피부 세포들이 모여있는 거라고. 됐니? 됐니? 관심있게 봐줘. 조직이, 서로 다른 조직이 모이면 뭐가 되게? 싸움이 일어나. 그지? 그건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고, 우리 몸에서는 서로 다른 조직이 모이면 이게 어떤 하나의 완성된 기능을 하는 기관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라는,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용어를 뚝 말했을 때 머릿속에 똥 생각나는 거 있잖아.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생각나는 건 다 기관입니다. 기관. 위 어떻게 생겼는지 대강 알지? 눈알 어때? 눈알 뒤통수 탁 치면 나오지, 동그란 거 이것이. 하나 어떻게 생긴지 알겠지, 그지? 탁구공이 이렇게 그려놓은 그 눈알이잖아, 그지? 그다음 코 어떻게 생긴지 알지, 그지? 이런 것들이 귀 이런 거 기관이야. 됐지? 자, 이 기관들이 이제 서로 다른 조직이 모인 건데, 자, 예를 들어 위는 무슨 기관이야? 어떤 역할을 해? 음식물 소화시키고 흡수하고 뭐 이런 거 역할을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위만 해, 그걸? 아래도 아니지. 위가 있으면 식도, 입, 그지? 그 다음에 소장, 대장, 그지? 요것도 다 하잖아. 얘들이 다 연결돼야지 하나의 완전한 음식물 소화 흡수의 역할을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목적으로 이어져 있는 어떤 기능을 하는 기관을 다 모으면 뭐라고 하냐면 계라고 얘기하는 거야. 기관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소화계라고 하면 뭐니? 입부터 항문까지, 그지? 쭉 연결된 거. 이게 다 소화계라고 하는 거야. 됐니? 호흡계. 어때? 코부터 시작해서 폐, 이런 거, 기관지, 이런 거, 그지? 다 합쳐서 호흡계. 순환계라고 하면 뭐야? 혈액을 순환시키는 거, 액체를 순환시키는 거 얘기하거든?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순환계에서?
심장이야, 그지? 그럼 또 뭐가 필요하겠니? 혈관, 동맥, 정맥, 모세혈관 다 합해서 순환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배설계 제일 중요한 겁니다. 배설계. 배설계 왜 중요하게? 우리 보통 일반인들 배설하면 뭐부터 생각해? 응가부터 생각하는 거야. 그지? 근데 응가는 누가 만드는 거게? 우리 학문에서는 소화계가 만드는 겁니다. 소화를 시키고 남은 게 그냥 나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배우는 생명과학 원에서 배우는 배설계는 실제로 학문적 배설계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있는 물질들을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배설로 컨트롤하는 걸 배설계라고 합니다. 이 배설계는 뭘 뜻하는 건데 이 등이 두 개 있는 거 콩팥, 그지? 하나의 그 이식하려고 주면 1억 받는 이 콩팥, 그지? 콩팥부터 요관, 방광, 요도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콩팥부터 방광까지는 요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방광부터 바깥까지는 요로라고 합니다. 요로. 그래서 요 사이, 콩팥과 방광 사이에 돌이 꼈다 하면 요관결석. 그 다음에 방광에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데 이제 돌이 만들어지면 요로결석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요건 아마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의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됐지? 지금 내가 무슨 게 말했지?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그지? 요 정도는 알아도 돼. 생공에서는. 그 다음에 뭐 면역계, 뭐 다른 것도 있을까요, 그지? 다른 것도 있을 건데 그거는 림프계 뭐 이런 것도 있고 한데 한 13개, 14개의 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 방금 얘기한 거 요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됐지? 자, 볼게. 소개를 한다. 소화계, 순환계 하고 소화계, 순환계하고 호흡계 이렇게 세 가지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한두 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자, 소화계 뭔데? 음식물 속의 영양소 분해 그리고 흡수까지 기능. 분해와 흡수 기능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일단은 이로 씹어야지, 그지? 너네 알지? 이와 이빨의 차이 알지? 이는 사람의 이를 얘기하는 거고 이빨은 짐승의 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이빨 정말 예쁘게 생겼다 이러면 욕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이 사람의 이는 이라고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씹는 것부터 영양소 분해하려고 하는 거고 침에는 이제 뭐냐 녹말을 분해하는 아밀레이스라는 그 효소가 나오거든요. 녹말 분해 효소. 오케이? 이런 거 다 소화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됐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아까 말했지, 그지?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 여기까지 다 소화기야. 근데 특이한 거는 띠링 간도 소화기입니다. 간에는 음식물이 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간에서 나오는 물질이 음식물의 분해를 도와주거든. 그래서 간은 얘 멀티플레이어야. 간은 배설계에 속하기도 하고요. 다른 면역계에 속하기도 하고 여러 군데의 기관계에 동시에 속해. 왜? 이쪽에도 도움 주고 저쪽에도 도움 주고 이쪽에도 도움 주고 이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간이 소화기에 속한다 라고 하는 거 음식물이 지나가는 길은 아니지만 소화기에 속한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특히 독성이 많은 암모니아가 독성이 적은 요소로 암모니아 독성 많습니다. 적은 요소로 전환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간이 하는 기능이 되게 많아. 그래서 우린 다 안 배워. 안 배우는데 하나 알아둬야 될 거는 간은 소화기에 속한다. 왜? 정확하게 말하면 쓸개즙이라고 지방을 이렇게 이제 분해시키는데 도와주는 물질이 나오거든요. 만들어지거든. 정확하게는. 간에서. 그래서 소화기도 속하는데 간은 지금 요소가 어디서 나가는 거야? 오줌으로 나가는 게 요소잖아. 근데 간은 또 무슨 계에 속해? 배설계에 속해. 배설계. 뭐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거도 아는, 이 분명히 나올 수 있어. 나올 수라고 했는데 확률은 반 이상이야. 이렇게 말하면 헉 하면서 이쪽에서 틀릴 가능성이 높은 내용이거든. 간은 뭐라고? 소화계하고 배설계에 속한다. 알겠지? 그렇게 알아두면 돼. 자, 소장 융털의 모세혈관으로 수용성 영양소가 흡수되고 암족간으로 지용성 영양소가 흡수되는데 그림이 없는데 소장이 그러니까 대장은 이렇게 돼 있지. 대장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기서부터 대장이고 위가 있으면 위부터 내려가서 꼬불떡 이렇게 안에 있는 거 이게 소장이야.
됐지? 이렇게 돼 있는데, 소장을 펼쳐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카페트 있지, 카펫. 러그, 카펫. 카펫을 자세히 보면 털이 이렇게 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생겼어. 카펫을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놓으면 이게 소장처럼 생겼다고 생각하면 돼. 표면이 매끈매끈한 게 아니고, 우툴우툴 이렇게 털 같은 게 나와 있다는 거지. 이 털을 하나만 그려보면, 뿅! 두 개만 그릴까? 뿅!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여기에 그 안에 보면, 노란색으로 관이 하나 있어. 굵은 관이 하나 있어. 얘들은 또 따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얘를 뭐라고 하냐면 암죽관. 노란색 암죽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암죽관. 이라고 하고, 이 암죽관 주변을 해서 이제 막 코일처럼 이렇게 감고 있는 게 있어. 이 빨간색이지? 빨간색 뭐겠니? 모세혈관이야, 모세혈관. 모세혈관. 얘들이 뭐 한다? 지금 두 번째 거 읽고 있는 겁니다. 모세혈관으로 수용성 파란색이지. 물에 녹는 거니까. 수용성은 물에 녹는 겁니다. 파란색이 모세혈관으로 흡수되고, 지용성 영양소가 있어요. 기름 같은 거, 이거 영양소야. 맞지? 지방 같은 거 어디로? 노란색 관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됐니? 그래서 이제 흡수돼서 이동하는 길이 다르다고. 수용성 영양소는 결국 혈관 안으로 들어가니까 혈액을 통해서 이동하는 거고. 이 암죽관으로 들어가면 누가 만나는지 아니? 림프액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길이 달라. 이동하는 길이 다르다. 이 정도까지는 알아둘 수 있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순환계 한번 볼게요, 순환계. 쉬워요, 순환계. 자, 순환계. 뭔지 알겠지, 그치? 혈액순환이야, 혈액순환. 혈액이 영양소나 산소를 온몸의 세포, 조직세포라고 얘기합니다. 온몸의 세포에 이동시켜야 돼요. 세포에 영양소하고 산소가 안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세포! 죽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온몸에 이제 영양소 줘야지. 우리 이렇게 5명 있는데, 지금 영상 보고 있는 학생까지 6명 있는데, 한 명만 밥 안 주면 어떻게 돼? 죽어요. 그지? 똑같아. 모든 세포에 다, 살아있는 세포에는 다 영양소, 산소가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 몸에 순환계가 필요한 이유는 혈액을 통해서 영양소와 산소를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에 제공하기 위해서 이동시켜야 되거든. 이동하는 길이야, 길. 혈관이. 그지? 온몸 조직세포를 운반하고, 그리고 그 세포들은, 조직세포들은 뭘 만들어? 세포업 한다고 했지? 세포업 하면 뭐 만들어? 에너지 거지분자. 이산화탄소, 물 만들어. 그지? 그럼 이산화탄소 계속 쌓여있으면 안 돼요. 버려야 된다. 이 노폐물이야. 응? 버려야 되니까 세포에서 만든 이산화탄소나 노폐물 같은 걸 다시 혈액으로 흡수해서 다시 이동시키는 거지. 어디로 옮길 건데, 이거? 배설계로 옮기는 거야, 이제. 배설을 시키려고. 뭔 말인지 알겠지? 각 세포에 생성된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콩팥과 폐로 운반한다. 자, 콩팥과 폐인데,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는, 물도 만들어진다고 했잖아, 그지? 물도 만들어져. 물이 방출되는 데가 콩팥에서 오줌 만들어지고 오줌물, 물이지, 그지? 물은 콩팥으로 갑니다. 가서 배설이 돼. 근데 물은 폐로도 배설됩니다.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강아지 마찬가지고 폐로 배설되는 거야. 예를 들어 우리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한 3시간 동안 열심히 걷는다고 하죠. 땀도 나겠지, 그지? 근데 계속 걸으면 보통 가만히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숨을 좀 크게 쉬겠지, 그지? 그러면 수분 증발이 훨씬 심해. 언젠가 너네가 기회가 있으면, 다이어트 하거나 이럴 때, 기회가 있으면, 다이어트 하려는 그러면. 어쨌든, 하거나 할 때, 기회가 있으면 한 3시간 정도 걷고, 전과 후의 체중을 재봐. 3시간 정도면 약 1.5kg 이상 차이나. 엄청 나가, 사실은. 실제로는 엄청 차이나.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뭐 나간다고? 갑자기 다른 물질이 팍 나오고 이러진 않아. 에너지가 푹 나가고 이런 거 아니지? 물이 나가는 거야, 수증기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차이가 있다. 폐로도 물 나간다. 이거 문제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순환계. 우심실에서 나온 혈액이 폐를 지나 좌심으로 들어오는 순환 경로를 폐순환, 좌심으로. 이거는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할게요.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그림 볼게요. 자, 잘 봐야 돼. 심장이 있어. 심장을 어떻게 그려? 하트잖아. 심장. 이걸 쪼개, 이렇게. 쪼개. 자, 채연아. 요 두 개 중에 이게 오른쪽이야? 이게 오른쪽이야? 이게? 이게 오른쪽이야? 그래? 오른쪽 이거 아니야? 내 오른팔 뭐야? 오른팔. 오른팔 이거잖아. 오른쪽 아니야 이거? 이제 미리 알고 있구나. 그지? 왜 얘기하냐면 이거 헷갈리거든. 그래서 내가 가르치려고 해. 우리 학생들이 봤을 때 오른쪽 이겁니다. 맞죠? 근데 이 심장은 누구가요? 내 거잖아. 예를 들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사람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심장의 어떤 구조를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오른쪽은 뭐라고? 사람 기준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고 있는 사람은 반대쪽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가 볼 때 좌측. 그지? 여기가 우입니다. 우. 여기는 좌입니다. 위쪽을 방이라고 하고요. 밑에를 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얘는 우 심방, 얘는 우 심실, 얘는 좌 심방, 요건 좌 심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제로 네 가지 격리되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심장은. 됐지? 여기서부터 잘 봐. 자, 이거 모세혈관을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온몸에, 약간 크지? 이거보다 여기 약간 크지, 그지? 온몸의 모세혈관. 윤상아, 이거 온몸의 모세혈관. 얘는 폐의 모세혈관이야. 됐지? 이제 혈액을 이동시킬 거야. 순환계니까, 그지? 이동을 시키는데, 시작 했을 때부터 한번 봐봐. 혈액을 어디서 이동하냐면 별표. 좌심실에서부터 이동합니다. 좌심실에서 휘웅 나가. 온몸을 돌아. 1번. 온몸의 조직세포에 있는 모세혈관 쪽으로 가서 산소와 영양소를 줄 거야, 이제. 주고 나서 어디로 온다? 어디로 오냐면, 휘용! 이쪽으로 갑니다. 2번. 어디로 온 거야? 우심방으로 왔지. 예? 지금 이렇게 들어온 혈액에는 산소가 많겠니? 다 줬잖아. 아끼면서 줬지? 산소 적지? 영양소 많겠니? 줬잖아, 조직에. 그지? 그러니까 적지? 당연하지? 뺏겼어. 됐지?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되냐면 항상 방으로 온 피는 밑에 있는 실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방으로 온 피는 실로 내려가. 그런 다음에 이게 흉! 이제 폐 쪽으로 갑니다. 폐 쪽으로. 왜? 뭐 받으려고? 산소 다시 받으려고. 이게 빵 셔틀이거든, 이 혈액이. 그지? 왔다 갔다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지? 산소 줬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제 산소 다시 받아서 다시 무슨 피가 돼? 혈액에 산소가 충분하면 선홍색 피가 됩니다. 선홍색. 그리고 산소가 적으면 약간 파랗고 검은 피가 됩니다. 아시겠죠? 파란 피는 산소가 적다는 뜻이고 빨간 피는 산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색깔로 구분했어야 되죠. 됐지? 폐를 통해서 어떻게 흉 좌심방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가 후앙 도는 거야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 빨간 쪽은 산소가 많은 피고요. 파란 쪽은 산소가 적은 피입니다. 됐지요? 아까 지금 글로 얘기하던 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이 그림이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됐죠? 여기에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 또 애들이 되게 헷갈리는 거, 학생들이 잘 틀리는 거 하나 얘기해 볼게. 이런 게 있어요. 간, 동맥, 간, 정맥. 괜찮아. 전화 받아도 되는데. 또는 뭐 할까? 신동맥, 신장, 콩팥이야. 콩팥 동맥, 콩팥 정맥. 위동맥, 위정맥. 윤성아, 바로 앉아. 위동맥, 위정맥. 또 뭐 할까? 무슨 조직 있지? 무슨 기관 있지?
어쨌든 어떤 기관이 있다고 하자. 기관은 살아있니 안 살아있니? 살아있지. 모든 기관에는 뭐가 공급돼야 돼?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돼야 돼. 심지어 폐를 이루고 있는 세포에도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돼야 돼. 심장을 이루고 있는 세포에도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어떤 기관이 있다고 하면 기관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들어가는 관을 뭐라고 하냐면 이 기관의 동맥이라고 합니다. 간이 있는데 간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있으면 간동맥, 나오는 거는 간정맥이라고 합니다. 어떤 기관이 있으면 기관으로 들어가는 걸 동맥, 나오는 걸 정맥이라고 이름 붙인다고 하는 거야. 이거 지금 시시한 거 아니야. 네? 그리고 흘끗 지나가면 10월 18, 9일 정도에 하나 틀려 있을 거야. 이거 조심해. 다만 딱 하나 남들이 다 예스를 할 때 노라고 하는 놈이 있습니다. 누구냐? 이 순환계의 주인공은 누구야? 심장이지, 그지? 심장으로 들어가는 걸 정맥이라고 하고 나오는 걸 동맥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그렇게 짓는다고. 알아둬야 된다고. 됐니? 자, 볼게요.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맥은 주로 산소가 적은 파란피다, 검은 피다 이렇게 알고 있고, 동맥에는 빨간피, 선홍색, 말간 빨간피,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빨간피가 흐른다 이렇게 알고 있지. 근데 봐, 이거 무슨 혈관이야? 폐로 들어가는 혈관이지. 그럼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이름을 폐, 어떤 기관으로 들어가는 거 뭐라고? 동맥. 방금 아까 그거 얘기했잖아. 딱 틀리잖아, 바로. 딱 틀려, 이거. 됐니? 이거 폐동맥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폐동맥인데 무슨 피가 흘러? 정맥혈이 흐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맥혈. 정맥혈이 뭔데? 이미 산소 주고, 그지? 산소가 부족한 혈액을 정맥혈. 그리고 이 산소를 받아서 이제 다른 데 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산소가 있는 혈액을 뭐? 동맥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폐동맥에는 정맥혈이 흐르고요. 폐정맥에는 동맥혈이 흐릅니다. 아시겠어요? 좀 중요한 거 얘기하면 좀 표정, 그 아침마당의 아줌마들처럼, 그래. 뭐 이런 표정을 좀 지어줘야지. 알겠지? 요거 하나 또 맞추세요, 분명히. 오답률이 아마 50%는 될 겁니다, 아마. 시험 치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됐고요. 마지막 볼게요. 호흡기. 짧게 나와있지, 그지? 짧게 볼게. 호흡기가 제일 간단해. 뭐, 코부터 해서 비강, 뭐 이런 거 얘기 안 합니다, 보통은. 폐포, 기관지, 요 정도로 얘기한다고. 폐포의 모세혈관, 조직세포와 모세혈관 사이의 기체교환은, 이거는 지금 이겁니다. 핵심은 뭐냐? 그러니까 외부 공기가 들어가서 혈액으로 이제 산소가 들어갈 때하고, 산소가 조직세포로 들어갈 때는, 물질이 이동하잖아, 그지? 물질이 이동하는데, 물질이 이동할 때는 에너지를 써야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 ATP를 사용하지 않고 그런 걸 뭐라고 하게? 확산이라고 합니다. 확산. 물질이 확산. 이쪽 경계가 있는데 이쪽 슉 이렇게 넘어간다고 이제. 이때 넘어가는 이유가 뭐게? 이쪽은 많고 이쪽 적으면 이렇게 이쪽으로 순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걸 이제 확산,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외부 공기보다 정맥혈이 산소 농도 낮거든. 그러니까 외부 공기에서 혈액 쪽으로 산소가 이동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동맥혈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확산을 하는데 이건 이제 뭐가 확산하는 거냐면 기체, 그지? 산소 기체지, 그지? 이산화탄소 기체잖아, 그지? 그러니까 기체의 분압 차이에 의한 분압이라고 하는 건 그냥 기체의 농도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바득바득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농도 됐지? 농도 차이에, 그러니까 농도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동한다. 에너지 사용 없이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시겠죠? 자, 호흡기 다시 얘기할게. 뭐라고? 처음에 뭐부터 시작해? 코. 그 다음에 비강. 그 다음에 뭐? 기관. 기관은 뭐냐면 아까 말했던 그 기관 아니야. 공기관이라는 뜻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 마시다가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돼? 공기관으로 들어가면 이게 살에 들린다고 해. 칼락칼락 하고 따갑고 이렇잖아, 그지?
기관을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관이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지면 이건 뭐래요? 기관지. 이게 또 더 여러 개 나눠지면서 폐로 들어갈 때는 세기관지. 그 가늘어진 기관지라는 뜻입니다. 세기관지. 그 다음에 폐. 폐 안에는 폐포들이 막 있습니다. 폐포. 그러니까 폐 안에 이렇게 좀 주머니 같은 게 여러 개가 있거든. 아주 많거든. 수십억 개가 있죠. 한 사람당. 그런 폐포라고 얘기해요. 그런 거 다 합쳐서 호흡계라고 얘기한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예. 이론 설명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